94페이지 우리는 이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1번을 살펴봤고요. 이제 2번을 그리고 6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별도로 추가 신설해서 여기다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도 무엇의 일종이냐? 용도구역의 일종으로서 용도구역은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개 있다고요? 5개. 제가 드렸던 유물에는 4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타가 나와서 5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약자로 5개는 개, 시, 수, 도, 입. 법에 도입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개발장구이고 그 이후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이후에 또 수산야포구역, 최근에 도시장공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작년에 우리 법에 새롭게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도구역의 의의를 보시면 이것은 토지용을 규제할 때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한 것으로서 이미 우리 토지에다 1차로 규제하고자 용도주를 쫙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또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용도주를 중첩해서 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그에 따라 중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된 용도적이 있다든가 또는 용도주가 있다면 그 위에 따라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정해서 그 지역 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해 나가고자 하여 지정하기도 하고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할 때는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다 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이 용도구역 하나 들명해 놓고 바로 이것은 도시, 군 기본구로 결정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또 하나 용도구역 들명해 놓고 이것은 광역 도시구로 결정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다 무슨 구역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의의를 보시면 의의에서 키포인트는 용도적 용도주구 제한을 뭐다 할 수 있다? 강화하거나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용도구역은 총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5개. 크게 보면 개발 장구역이 쭉 나오죠. 그래 5개가 있는데 이 용도구역 종류 5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그 명칭을 보면은 개발 제한구역도 있고 개발 제한구역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린벨트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그린벨트. 우리도 흔히 뭐 그린벨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개발 제한구역 그래. 뭐라 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그래 그린은 녹색지대고요. 벨트는 뭐냐? 한자 보면 묵다 말이에요. 녹색지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 이걸 그린벨트 그래. 이해돼요? 벨트가 뭐다고요? 묶어놓다. 그린은 녹색지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 벨트라고 하는 것은 묶어놓으니까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막 개발을 허용하려고 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 개발 장구역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이 따로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자연공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도입한 입지 규제 최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 이거 아니면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 개발 밀도가격이니 기반시설 부담이니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딱 5개를 말한다 딱 하셔야 돼요. 5개.
자, 이 5개와 관련해서 이 5개의 지정권자를 좀 아셔야 돼요. 아무나 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가로 다 결정해서 하긴 하는데 바로 누가 지정권자냐 이미 다 했어 이거. 알겠나요? 그래 이 개발장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가 변경하고 뭐 해제할 수 있는 권한권이었는데 지정권자를 보면 지정권자는 세 번째 지정권자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약자로 국토부 장관 합시다. 국장 하지 말고 그냥 국토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사하고 그리고 외조로 국토부 장관. 수산양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우리끼리 해수부 장관 합시다. 알아면 끝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수부 장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도시항공구역은 시도사하고 대도시항만 칭할 수 있어요. 이미 했어 이런 거 다. 입주제 최소구역은 국토부 장관. 이걸 먼저 따당따당해서 좀 기억하도 노래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공법은. 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수산양 보호구역은 여기 봐봐요. 수산양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아 틀려요? 그래. 이 수산양 보호구역은 숫자 나왔으니까 해수장이 지정한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수부 장관. 이해돼요? 약점 이제 해수장 하겠어. 해수장 너무 기니까 해수장. 아무튼 해수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 칭할 수 없죠. 시도사 어때서 이것은 조그만하게 산에다 칭하니까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만 칭하는 거예요. 입주의 최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요. 개발 정도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만 칭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 일반적으로 시도사 뜻은 말씀드렸어요. 특별시에서 지정할 때는 특별시장, 광시에서는 광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에서는 도지사 이걸 약자로 시도사라고 그랬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그리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냐? 외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어떨 때냐면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 무엇과 연계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때 연계하여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해요. 먼저 이 지정권을 짜따따딱 해서 좀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 많으니까 자주 해봐야 되겠죠. 짝지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정 목적이 그럴 만한 때다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이 지정 목적을 개발장부터 같이 봅시다. 개발장부 봐보세요. 찾았나요? 개발장부 보면 지정권자 국장만 정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 말 나와있죠. 지정하게 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대전 광시라는 도시가 있어 이렇게. 그래 도시 아닌 농촌 어촌에서 막 인구가 유입돼. 이 도시역의 땅 이미 뭐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적이다라고 주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거적은 어때요? 주택 개발할 수도 있죠. 상가 공장 개발할 수 있죠. 녹적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하게. 개발을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가 막 무질서하게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렇게. 쭉쭉 뻗어나.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되냐? 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돼 버리죠. 막 뻗어나가 버리죠. 그래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예각지대에 있던 원처럼 여기는 못해 개발 못해 해서 여기다가 개발 장구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 용도적인 주상공 녹이 있다 그래도 그 위에다 중첩에서 3학년 용도경 개발 장구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이 빨갛게 지정된 땅들은
용도구역인 개발 자원구역이면서 용도적 주거적일 수도 있고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지정하면 1학년하고 3학년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하면 이 땅을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되냐? 3학년 개발 자원구역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개발 자원구역은 개발을 뭐 한다? 제한한다. 그래서 이 적을 녹색 지도로 묶어놓겠다 이 말이에요. 녹색 지도로 묶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물리성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 취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고자 묶어놓은 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개발장구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지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이 말 중에 도시의 무질서한 뭔 방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방지차 도시개발을 제한하겠다. 해서 지하는 구역이 뭐냐 그러면은 개발 장벽이 떠올라야 돼. 확산 방지, 물질상 확산 방지 이게 중요해. 확산 방지. 이게 확산 방지. 확 세 번 해봐요. 그 다음에 개새끼 패버린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확 패버린다 개새끼. 개발 제한 그거 아시죠? 확 개새끼 패버린다. 그래서 개발 장벽이 떠올라야 돼. 확 해놓고 시가와 조정을 제한한다 그러면 틀리겠어.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확산 방지 이게 중요해. 체크했나요?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도 개발장구지만 개발장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 큰 도시에 산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산 속에 이 전쟁 터질 때 이 도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있어. 군부대. 뭐가 있다고요? 군부대가 있어. 산 속에. 여기 보시봐. 이 군부대를 관장하고 있는 부의 장관이 계셔. 누가 군부대를 관장하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기 보셔. 이래 이 군부대가 있고 이 주변에 여러분이 산이 있다 합시다. 이 산인데 산지 관리법을 적용해서 적법 절차인 산지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개발해요. 산 밀어가지고 막 다 빌딩 세운다 합시다. 빌딩 세우면 군의 보안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겠어? 기밀이 셀 속에 있어요. 간첩들이 이렇게 빌딩 올라가서 쫙 촬영하고 쫙 촬영하면 군의 보안상 구멍이 생긴다 그러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바로 보안상 이 주변 개발을 제한해 주세요 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어. 오케이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묻거나 도시 개발을 제한하겠어. 그럴 때 제한하는 것이 이 5가지는 뭐냐 그러면 개발 장구다 그래. 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구역이 뭐다고요? 개발 장구. 시험에서는 시가와 조정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어. 틀리겠어? 자, 그래 지정 목적 최소한 2가지 하셔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요. 요청해요. 국방부 장관은 요청이 들어가. 요청.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해 주세요.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하게 되는 구역이 뭐냐 그러면은 개발 제한. 최소한 2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개발 제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개발행위 하고 싶다. 뭐 그나마 뭐 조그마한 거 하려고 한다. 그때는 법적 규제를 받아. 그때는 이 안에서 특별히 적용하자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 행위를 받아요.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을 먼저 보겠어. 시가와 조정구역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인천 근처에 지정되어 있는 한가인데 여기 인천광역시 도시역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역의 근처에 이렇게 여기에 갑작스럽게 개발을 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어느 부로 원래 여기가 뭐 자연녹지도 있었고 뭐 계획관리도 있었어요. 그래 여기는 뭐 아파트도 질 수 없는 땅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막 도로도 엉망이고요.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적에 변화가 발생해서 어느 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에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 변경 호시했으면 급속도로 무질서하게 막 시가 이루어지거든. 막 개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이 시가화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시가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시자 도로가자 대로하자 해서 도시가 이루어질 때 되어갈 때는 도로가에 있는 땅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와 갑자기 자연녹지기 제3종 일반주로 변경 시 계획관리기 제2종 일반주로 변경 시면 도로를 타고 막 개발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질서하게 시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다음에 계획적으로 이 도로 펑펑 뚫어가지고 연결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 이런 경우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가화를 일단 유보시키기 위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자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지.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를 일단 조정하자 이겁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을 일단 유보시키자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시가를 일단 유보시키자. 그래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딱 청구하면 여기 봐봐. 원래 2종, 3종 일반 주거지는 막 아파트 팍팍 주택 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가와 정을 딱 청구시해버리면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법적으로 신축이 일체 금지돼. 엄청 센 죄예요. 주택 신축이 금지돼 버려요. 그만큼 센 것이 시가와 조정입니다.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예요. 시가 방지예요. 그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자. 그래서 다음에 여기 봐봐. 이 구역을 이 시가 조정으로 묶여있는 이 구역을 다음에 계획적으로 도로 판뻑 뚫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을 하자 해서 묶어놓고 있는 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다음에 도모하자 해서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시가화 유보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를 말하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그래. 이때 시가를 유보시킬 때 기간이 있어.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시가화 유보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묶어놓을 수 있다고요?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딱 묶어서 고시해놔. 아무리 작게 묶어도 5년, 아무리 길게 묶어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야. 이 범죄에서만 선택해서 이 구역을 정하는 시도사 국장이 그 기간을 고시합니다. 예컨대 15년이다. 시가화 유보기간을 15년으로 딱 묶어서 고시하면은 15년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흘렀어. 오늘부터 딱 묶어놓고 시간이 15년이 딱 지나면 15년이 된 날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의 지정은 실효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어. 같이 볼까요? 90 몇 페이지 있나요? 5페이지 하단 볼까요? 지정권자 원칙 시도사 그네들은 오른쪽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 무질서한 법 방지, 시가 방지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따 줄 것.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따 줄 것이고 가로 동그라미 3번의 화살표. 동그라미 3번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몇 년 그 찾아봐요. 5년 이상 20년의 기간 그때 딱 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해 나가고자 바로 지정하는 것이 뭐냐?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국장은 어떨 때 지정할 수 있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원칙은 시도사지만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냐?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걸 보겠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찾았나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몇 페이지 있나요? 95페이지인데 이 수산자원 봐봐. 수산자원 뜻을 아셔야 돼요. 수산자원은 뭘 수산자원이라 하느냐? 바로 바다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산자원이라고 해. 따라서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정한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이것은 주로 어디다 정하냐? 바다에다 정하는 거. 바다. 어디다 정한다고요? 바다. 그래. 자, 이 대한민국 남쪽의 땅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바다라고 그래. 바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 안면도 있다 합시다. 안면도 바다. 바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바다를 공유수면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유수면. 이렇게 하는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보호하고 형성해 나고자
육성하고자 지하니까 주로 공유수면에다 지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공유수면이 바다하고 그 인접해 있는 토지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접해 있는 토지 개발 못하도록 해서 오염 못 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에서 생산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로 뭐 하려고 지하느냐? 수산자원 보호, 수산자원을 뭐 하려고? 보호, 육성하려고, 키우려고. 그래서 깨끗한 우리가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필요해서 지하는데 지정하게 된 장소는 어디다 지한다고 그랬어요? 공유 수면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그 인접 토지까지 묶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부가 해양수산부니까 그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다 지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찾았나요? 이 도시장 공구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 이게 변형했어. 이걸 국토를 변형해 가지고 다시 용도를 보면은 도시역이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이는 보여져 있죠. 이 도시장 공구역은 여기 보시봐. 도시장 공구역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비도시에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역에다만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만 지정한다고요? 도시역. 이 도시역은 아까 주거, 상업, 공업적, 녹지가 있었잖아요. 이 녹적에 보면 주로 산도 있어. 뭐가 있다고요? 산. 이렇게 도시적 안에 산이 있다. 산이 있어. 우리 도시민들 엄청 여기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산 속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다 그래.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식물들이. 그런 산지 개발을 제한해 가지고 바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원과 휴식감을 제공하고 도시 안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경관도 보존하자 할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산에다 조그마한 시하니까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니고 그 지역의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도시장 공구역은 어디다 정한다고요? 도시적에 그래. 도시적 안에다 지하는데 산에다 지한다. 식생 양호한 산지에다 지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지정하는 목적은 바로 도시의 전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바로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한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돼.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재 최소구역 찾아봐요. 찾았나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작년에 도입했고 올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등장시킬 겁니다. 찾았죠? 그 100페이지인가요? 100페이지 나오는데 일단 꼭 올해 내년도 2017년도 28에서 나올 겁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에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지하느냐? 자, 이것은 일단 도시 재생을 신속하게 해내고자 지한대요. 도시 재생. 뭐 한다고요? 도시 재생을 신속하게 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합니다. 취재가 그래. 취재. 도시 재생을 신속하게 해내자. 다시 살려내자. 오늘날 이 도시역을 들여다보면 이 도시역을 들여다보면 도시가 지금까지는 수평적으로 계속 확대돼서 컸어요. 저 예가기대 개발하기 쉬우니까 논밭 사가지고 밀고 개발해서 아파트 지고 또 뭐 백화점 막 크게 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평창이 될 때 막 예가로 수평으로 막 뻗어갔어요. 뻗어가니까 예가기대 개발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니까 살기 좋음으로 도심에 살고 있던 사람 다 빠져나갔죠. 이렇게.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텅텅 펴가고 있죠. 공동화 현상. 알죠? 지금까지 계속 도시 버리고 안에 있는 건물 버리고 노화됐고 막 그러니까 버리고 막 소유권 그대로 쥐고 있지만 빠져나가요. 도시들 대부분 그래요. 구도심은 텅텅 펴가고 있어. 도시들마다 다. 예, 계속 시혜각적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자. 그러려면 도시를 빨리 살려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생각해낸 것이 이거.
다시 살려낼 때게요.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추진하냐? 도시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서 뭐 주택 재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주택 재건축 사업, 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도시를 살려낼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지역민들이 막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조합 만들 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또 조합원끼리 권리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에 휘말려 감옥 가 난리 나요. 사업이 무산되고 지연되고. 근데 도시를 시급하게 재생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어.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거예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해 나감과 동시에 이 구역을 정해서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해 나가도록 하자라는 취지야. 그래서 다시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하자 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예요.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보시봐. 도시를 다시 재생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장소인 만큼 비도시했다는 증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 어디다 안 단다고요? 비도시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일단 도시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오. 어디다만요? 도시죠. 도시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도시역도 다시 재생시킬 땅에다 지하는 거예요. 재생시킬. 노후 불량식 밀집했고 그 지역이 공동화 이상이 이런다. 뭐 도심이라 부도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 이제 도시를 재생시켜서 지하는데 여기에 도시적 내에다가도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이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지역이다, 용도 주구다, 용도 구역이다. 용도 구역 일종이라고 그랬죠. 용도 구역의 일종이니까 이것은 3차적으로 적용한다. 1차, 2차다. 3차. 그래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용도 지역이 존재할 수도 있어. 뭐 주거지역이다, 뭐 공업지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무슨 지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여기 1학년 용도지역, 2학년 용도주가 있다 그래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학년이 딱 눌러버리니까. 이해돼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지정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용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입지할 때 지자가 땅에 여기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에다 세우는 것은 땅에 있다 세우는 것은 건물밖에 없어. 건물. 뭐밖에 없다고요? 건물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다 건물을 세운다. 그때 규제를 받은데 규제를 최대화시키겠다. 최소화시켜서 간단하게 그냥 해서 빨리 올려서 도시를 시급하게 재생시키도록 하자 해서 정하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규정을 다 적용한다. 대폭 완화해 주겠다. 대폭 완화 배제해 주는 거예요. 규제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빨리 바로 이 지역을 그 도시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자. 그래 이 구역이 지정되면 이 구역은 이제 법적으로 국장이 등장해서 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그 장소를 살려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설이 뭐 건물 진다든가 문화시설, 문화센터 진다든가 해가지고 청사 진다든가. 그래서 여기를 살려내도록 하자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 구역이 지정된 그곳에서는 바로 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 무엇을 만든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에 따라 여기다 이런 건물만 짓도록 하자. 건폐를 이 정도 인정하자. 용적을 이 정도 하자. 높이를 이 정도 하자라고 딱 정해줘. 도로, 공원을 여기다 만들자. 이런 것들 딱 정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을 딱 결정고시하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확정해가지고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시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셔. 이것은 오직 누구만 정하느냐? 국장. 그러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그 지역은 땅값이 싸겠어 비싸겠어? 엄청 올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사업 그리고 개발을 하면 지하철장들이 야 여기에 기반시설 도로 공원 만들 때 좀 보탰을 테니까 토지가치 상승만큼 좀 내놔라라고 할 수 있어요. 보태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관해서 알아둘 것은 일단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장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다만 정하느냐? 도시에다만 정하지 비도시가 안 된다. 이 지역의 토종을 바로
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법에서는 5가지로 바로 설정하고 있다. 5가지 정도는 이번 코스에서 읽어두셔.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다 정할 수 있다. 보기 쉬워요? 5개를 찍어라. 묶어가지고 5개. 그래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같은 생활권 중심 지역에다 정할 수 있고 보기 쉽죠? 그 다음에 철도 역사 주변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을 깨끗하게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도 정할 수 있고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따라 정할 수 있냐? 3개 이상 1km 이내 이런 데 따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시 밀집해 있는 주거지라든가 공업적에도 지정할 수 있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따도 무슨 구역을 정할 수 있냐? 입지규제 최소요. 이 정도는 이번 코스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를 잘 봐두시고 지정권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101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이 나올걸? 찾나요? 가로 2번 볼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겠다. 건축물 용도는 이런 것만 지출하겠다. 건폐율을 높이는 이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도 전국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냐면 도시 군 가유로 하는 거죠. 가로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찾았나요? 거기다 딱 주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102페이지 보면은 가로 5번 이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 개발해야 할 때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돈 내게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셔서 가로 9번 보셔봐. 9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정한 바에 따라 된다. 입지규제 최소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줄 거 봐요. 용도구역이 이렇게 써놔. 뭐다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니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뭐뭐 다 해도 돼. 강화도 완화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죠. 자, 이때 용도지역은 1차, 용도지역은 2차, 용도구역은 3차라고 그랬죠. 이 관계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지 말고 가로 10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서 최소화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하고 그 정도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저기 이 유인물 가십시오. 10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하고 5번 하고 3번 이거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2번과 6번 했네요. 뭐 한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고생들 하셨고 뭐 부담과 갖지 마시고요. 그냥 용어 익숙하게 자주 읽어만 보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 시간에 체크한 거 가서 반복적으로 그냥 몇 번 읽고 오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